생명수 상편.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일부분 픽션입니다. bc게임7.com에서 후원, 불핑오비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수 상편 시작합니다. 아빠는 오늘도 안 들어오시는 건가? 이틀째 전화도 없는 아빠가 야속하다. 한때는 화목했던 가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이 모든 게 아빠의 친구 허씨라는 놈 때문이다.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허씨가 아빠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부터 아빠와 엄마의 부부궁실이 깨진 것 같다. 엄마는 자녀 때도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옛 방식대로 선을 보고 태에 의해 부부의 연을 맺으셨다. 고지식한 엄마가 아빠는 시간이 갈수록 답답했던 모양이다. 잠자리에서도 엄마는 능동적이지 못하고 늘 반복된 똑같은 제 위, 아래, 위아래로만 섹스를 해온 것 같다. 반면에 아빠는 유명한 남봉꾼이었다. 오죽하면 별명이 벌목꾼이다. 자신의 밑에서 숨만 헐떡이는 마누라가 마치 시체처럼 느껴져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말을 부부싸움할 때 들은 것 같다. 과거에는 아빠가 찍어서 넘긴 여자가 엄청나다는 걸 삼촌에게 들은 바가 있었다. 내 성기가 큰 것도 아빠를 닮아인 듯하다. 성기만 크면 뭐하나 성격은 엄마를 닮아 소심해서 아직까지 총각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아빠는 가끔 술 먹고 들어와서는 어머니를 강제로 눕히고 강간하듯 따먹고는 코 골고 주무셨다. 그런 날은 나도 성기가 팽창에 견디지 못하고 딸을 두세 번 치고 잠들고 난 아빠는 엄마가 임신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술 때문에 엄마와 관계를 할 때 콘돔을 하지 않아. 엄마는 임신 3개월째다. 아빠는 임신 사실을 듣고 낙태하라며 버럭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낙태만은 할 수 없다며 강력히 저항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아빠가 마음 정리를 하고 자신과 이혼할 생각으로 아이 낳는 걸 반대한 걸 깨달았던 것 같다. 부부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자식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다.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아빠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었다. 들은 바로는 허씨놈이 소개시켜준 여자와 있다고 들었다. 어떤 여자인지 아빠의 잠자리를 받아주는 여자가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초딩 때 아빠와 목욕탕 갔을 때 아빠 성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 다른 아저씨 성기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다. 밤마다 엄마가 아빠 밑에 깔려 괴로워하던 생각을 하니 성기가 꿈틀거린다. 꿍꿍거리며 앓는 소리가 매우 흥분돼 나도 모르게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할 때는 혼연일체가 되었다. 다음날 이불 자리에 몰래 가보면 얼록달록한 누런 분비물들과 털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아빠가 무서워. 냄새는 감히 맡아보지도 못했다. 가끔은 혈흔도 묻어 있었는데 잠이 들었던 아빠가 갑자기 성기가 발기해서 전의도 없이 엄마의 보지에 쑤셔받고 펌프질을 하여 깐 것 같다. 전날 밤 엄마의 비명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갑자기 들어온 커다란 자지가 질벽을 밀고 들어와 쑤셔대니 울다시피 하였다. 나도 덩달아 발기된 자지를 잡고 힘차게 흔들고 세네 번의 자위 후에 잠이 들어 다음날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아빠가 없는 집안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난 아빠가 집에 영영 안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어느덧 닉동이가 태어나고 아빠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싱글벙글하며 딸아이를 보며 가정에 충실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여우 같은 연희 아빠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를 핑계로 매일 붙어다니며 지방에 다닐 때도 한 방에 투숙하고 여체로 아빠를 살살 녹였다. 우연히 멀리서 아빠와 함께 있던 여자를 봤는데 얼굴에 새끼가 흐르고 튀어나온 광대뼈가 위협적이었다.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난 아직 미성년이었고 마음은 분노로 타올랐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욕실에서 엄마가 아기의 옷을 손빨래하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요. 응, 아들 왔어?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아기 좀 봐줘. 네.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엄마의 커다란 엉덩이에 접힌 치마 사이로 하얀 양화 벅주가 드러나 있는 걸 보고 잠시 주춤했다. 엄마의 뒷모습은 출산 후에 체중이 늘어 엉덩이가 전보다 벌어지고 커진 듯하고 유방도 부푼 듯하다. 빨래할 때마다 엉덩이가 들어 올려졌다 내려졌다 하는 모습이
야동에서 포르노 배우가 방학찍기 하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야한지 엄마 밑에 깔려있는 나를 상상하였다. 엄마가 나를 밑에 두고 위아래로 박아댄다고 유방을 주물럭거리며 자지에 전해지는 엄마의 질벽을 간접적으로 느끼니 아랫도리가 찌릿함을 꿈틀거린다. 너무 깊게 몰입한 순간 자지에서 끈적이는 게 느껴져 내 방으로 황급히 돌아왔다.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까보니 끈적한 침 같은 게 묻어나온다. 자지를 위아래로 흔들어대니 좀 전에 끊어졌던 그림이 다시 연결된다. 엄마의 보지가 잘근잘근거리며 자지를 씹어 삼킨다. 쏘목, 푸, 슉스, 퍼경범, 흐느낀다. 항아, 찰퍽찰퍽, 찰썩찰썩, 찰싹, 주걱징앙, 주걱, 악 좋아. 여기서 잠깐 광고 브리핑 오피를 꼭 기억해주세요. 숨을 헐떡이며 엉덩이를 바쁘게 흔들고 나 역시 박자에 맞춰 엉덩이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지를 더욱 더 세게 흔들어대니 마치 보지의 소임으로 자지가 숨막힐 듯한 압박을 느꼈다. 양손으로 엄마의 풍만하고 쫀득한 양 유방을 잡고 당겼다 느렸다를 반복한다. 아들 너무 좋아. 더 주물러줘. 라며의 거라는 엄마를 상상하니 자지에서 정기적 충격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엄마가 빨래를 마치고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더 세게 자지를 흔들었다. 상당히 커다랗게 자란 자지는 한 손에 잡기에도 둘레가 상당했다. 이내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댄다. 아하약 엄마 나올 것 같아 싼다. 억지로 참는 신음이 방안을 울리며 맴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연신 신음이 터져 나오며 정액이 하염없이 뿜어져 나온다. 지익, 지칙삭, 음운호, 집. 지익, 이익, 지기칙. 앙응, 한 번의 사정이 찾아오고 여운을 즐기려 두 번, 세 번의 사정마저 한 후에야 거친 호흡이 안정을 찾았다. 휴지로 대충 마무리하고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여러 번 한다. 아기와 놀아주고 저녁 때가 되어 밥을 먹고는 방으로 돌아와 내일 과제물을 챙겼다. 밤 11시가 되어도 아빠는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안 들어오면 이틀째인데 하며 걱정을 했다. 엄마가 나를 보며 그만 TV 보고 들어가 자라고 하여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뒤돌아서는데 엄마가 양유방을 잡고 상하 좌우로 돌리며 하며 옅은 신음을 터뜨린다. 신음 소리였지만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단지 젖가슴 스트레칭을 하며 생각 없이 나온 신음 소리였지만 사춘기였던 내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여자는 가슴에도 성감대가 있다는 말을 성교육 시간에 들어서였다. 엄마가 여자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아빠가 장시간 집에 없다는 것이 이 집에 남자라고 나밖에 없다는 게 새삼 느껴졌다. 자리에 누운 지 1시간쯤이었나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고 자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누군가의 앓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하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무서워졌다. 12시가 넘어 여자의 아픈 듯한 앓는 소리가 간간히 방문으로 들어오니 귀신인가 착각하였다. 그런데 차차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음란하고 끈적한 앓는 소리가 사실은 엄마가 있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안방이고 엄마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무서운 감정은 사라졌지만 엄마가 어디가 아픈가 하는 걱정이 생겨 안방으로 조심히 다가가 문 앞에서 귀를 대보았다. 흘문, 주걱. 마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듯한 찰싹임과 질척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뭔가가 미끄러지듯 들어가다며 질척거리는 마찰음이 들려왔다. 퍽퍽, 흡, 좀 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엄마가 좀더를 요구했다. 엄마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걸 깨달고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아빠가 들어왔나 하며 반가운 마음에 엄마, 아빠, 들어오신 거예요? 하며 방문을 열었다. 벌컥, 앗, 잠깐만, 아들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무슨 일이야? 하며 엄마가 화난 듯한 투로 나무란다. 옆은 빨간 전등 불빛에서 엄마의 동그랗게 뜬 눈동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건 나였다. 엄마가 급하게 이불을 상반신으로 이끌며 한 손에는 무언가 긴 물체를 들고 있다가 황급히 이불 속으로 숨겼다. 엄마, 아빠랑 대화했던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니? 아빠는 오늘도 안 들어올 거야. 하며 나를 원망하는 듯 대꾸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빠와 엄마는 이미 헤어지셨고 어린 나에게는 비밀로 해왔던 것을 몇 주 후 엄마를 통해 듣게 되었다. 아들. 좀 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엄마가 좀 더를 요구했다. 엄마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걸 깨달고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아빠가 들어왔나 하며 반가운 마음에 엄마, 아빠, 들어오신 거예요? 하며 방문을 열었다. 벌컥, 앗, 잠깐만, 아들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무슨 일이야? 하며 엄마가 화난 듯한 투로 나무란다. 옆은 빨간. 아들, 그만 돌아가자. 네. 근데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가 살짝 짜증투로 말하니까 주눅이 든 나는 주무시라 하고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와 좀 전에 앓는 소리와 급하게 이불로 몸을 가리는 엄마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방 안에는 뜨거운 역체의 살레움과 화장품 냄새가 섞여 야릇한 기운이었다. 게다가 엄마가 급하게 이불 속으로 숨긴 것이 무엇일까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 엄마가 야심한 시간에 무얼 먹고 있던 걸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려 추리를 해보았다. 첫째 의문, 기다란 물건. 두 번째 의문, 아들에게 들킬까 다급하게 숨겨야 하는 기다란 물건. 세 번째 의문, 기다란 물건으로 하여금 끙끙 앓는 소리를 내게 하는 물건이 무엇일까? 아,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것이 알고 싶다고. 아이씨, 이 독백으로 중얼거렸다. 호기심이 생기면 풀리기 전까지 다른 일을 못하는 나로서는 머리가 복잡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잠든 시간에 여자가 기단난 물건을 갖고 끙끙 앓다가 아들이 방문을 열자 다급하게 숨겨야 하는 물건이 은밀한 것이라 결론 내렸다. 그것이 무엇인데 온 집안을 엄마의 끙끙 앓는 소리로 가득했을까? 그동안 엄마의 조신한 모습만 보았던 아들은 엄마의 자위 장면을 목격하고도 감을 잡지 못해 답답해했다. 그때 방문 너머로 엄마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들, 자, 엄마가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지? 아니요, 이제 자려고요. 그래,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아, 네. 방문이 딸깍하고 열리고 나이트 가운을 입은 엄마가 달빛 아래에 들어선다.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달은 엄마의 역체를 신비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마하며 감탄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눈에 들어온 달빛 아래 비춰지는 엄마의 실루엣에 감격했고 엄마의 샴푸 향이 내 방을 가득 메웠다. 무슨 일이에요? 아까 있잖아. 내가 방문을 갑자기 열어서 깜짝 놀랬잖아.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아빠가 들어온지 알고 그만. 있잖아. 아빠 안 들어오실 거야. 하며 엄마가 기운 없이 말했다. 네, 내일은 들어오시겠죠. 하며 위로하는 투로 말했다. 그래, 내일은 들어오시겠지 하며 살짝 미소를 짓는 엄마의 미소가 어색하고 슬퍼 보인 건 기분 탓이었을까? 있잖아. 네, 아까 엄마가 아기 먹일 모유를 짜느라 옷을 벗고 있었어. 너도 알겠지만 누육 짤 때 옷에 흘리면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 네, 세탁하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러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네, 근데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누가? 내가? 엄마가 아픈 듯 끙끙 앓는 소리를 해서 아픈 줄 알았죠. 그건 엄마가 있잖아. 잠시 말이 없던 엄마는 약간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이었다. 소리가 컸니? 아니요. 조금. 그거?
사실은 아기가 요새 젖을 잘 안 먹어서 엄마 가슴이 부풀어서 좀 아팠어. 잠자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그만. 엄마 아프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그만 잘게요. 그래, 그만 자고 내일 봐. 아들 잘 자. 네. 주무세요. 이로써 모든 의문은 풀렸다. 한 가지, 엄마가 급하게 숨겼던 물건이 무엇인지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 다음 날, 친구 한 명과 숙제하기 위해 집에 와보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어디 갔지? 하며 냉장고 쪽으로 갔고 엄마가 외출할 땐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놓았기 때문이었다. 아들, 엄마 소아과에 다녀오니까 나가지 말고 간식 먹고 숙제하고 있어. 라고 써 있었다. 친구는 간식 먹자며 난리였고 내가 간식을 차리는 동안 친구가 안방에 들어간지도 몰랐다. 토스트와 우유를 따라놓고 친구를 찾는데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름을 부르며 찾았다. 어딨냐? 나와 간식 먹어. 내 방에도 없자 안방으로 갔더니 친구놈이 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유심히 보고 있었다. 야, 남의 방에서 뭐해? 간식 먹자고. 잠깐 이거 봐. 여기 오이가 있다. 여기 오이가 왜 있지? 하며 녀석은 나에게 물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오이로 얼굴 마사지라도 하려던 거 아닐까 했더니 녀석은 냄새를 킁킁거리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무슨 냄새지? 찜찜한 게 장악지 같다. 오이가 오래됐나 봐. 하며 오이가 있던 자리에 던져놓고 장난스럽게 소리치며 빠져나와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다. 간밤에 엄마가 들고 있다 급하게 숨겼던 것이 오이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자 결론에 다다랐다.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방망이질을 쳐댄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엄마야 앓는 듯한 신음소리와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있다가 이불을 황급히 덮었던 것. 마지막으로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기다란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왜 숨겼는지 결론이 내려졌고 엄마가 내 방으로 와 이러쿵 저러쿵 설명했던 것이 확신을 갖게 하였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에 귀추하였다. 친구를 급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엄마가 오기 전 오이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려 안방에 들어가 오이를 조심스럽게 양집게로 들어올렸다. 너무 떨려 여러 번 떨어뜨렸고 두근거림에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았다. 친구의 호들갑만큼 괴리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아들은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을 오이가 역겹지도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아들은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을 오이가 역겹지도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근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이 앞으로의 두 모자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예고하고 있었다. blpink7.com 꼭 기억해주세요. BC게임 차충, 매충 맥스 240% 지급, 코인 무료 이벤트. 생명수 상표, 님들. 생명수 중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